포토샵 1일차 세 번째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 문제 유형 3번 들어갈게요. 자, 파일의 새로 만들기. 파일의 새로 만들기를 해서 사이즈가 400에 500 픽셀입니다. 픽셀. 해상도는 72픽셀이고요. RGB로 되어 있고요. 8비트. 배경은 흰색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로 전체 창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전체 창으로 안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를 탭으로 문서 열기라는 것이 체크돼 있으면 빠져나와 있지가 않아요. 꼭 체크 해제하고요. 지금 잘 돼 있는 겁니다. 자, 얘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면 테두리의 색깔이 딱 변할 때 이때예요. 다시요. 네, 마우스를 놔주시면 전체 창으로 바뀌게 되죠. 컨트롤 누르고, Alt죠? Alt 누르고 마우스 키를 위로 올려서 좀 확대를 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의 열기를 이용해서 문제 유형 3번으로 가죠. 이미지에 첫 번째 이미지 선택했고요. 열기 하겠습니다. 항상 이동을 할 때는 이동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가지고 오면 돼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소용없고 바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원본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세요. 위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위는 맞춰야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야 될 것 같네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은 우선 여기서는 안 해야겠죠? 그렇죠? 컨트롤 T가 뭐죠? 크기 조정이죠. 여기서는 크기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크기 조정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이런 가운데에 있는 곳이 아니라 모서리를 이용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조합기 컨트롤 Alt Shift는 어디 걸 이용해요? 키보드에 오른쪽 왼쪽이 다 있는데 왼쪽 거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컨트롤 T 크기 조정에 크기 조정이 끝났으면 엔터. 또는 마우스로 그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물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물눈은 필터라는 곳으로 가면 블러시 선이라고 있어요. 자, 거기에 그물눈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뿌리기나 그물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각진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사실 나올지는 몰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익혀 놓으시길 바라는 거죠. 지금 그물눈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냥 확인을 누를 거예요. 나타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던 게. 자, 그런데 바뀌고 나서 보니까 어떻죠? 많이 바뀐 거가 아니에요, 지금. 좀 더 많이 그물론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는 다시 컨트롤 Z로 처음 상태로 돌려서 필터에 가서 컨트롤 F가 있는데요. 방금 했던 걸 다시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겠죠. 좀 더 효과를 집어넣을 거니까. 블러 시선에 그물론에 가서 여기 옵션 중에서 이 선의 길이 있죠. 이 선의 길이를 이렇게 좀 더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선의 길이를 선명도가 너무 선명하거나 흐리지 않고 강도, 이 강도를 어느 정도 할지 이런 것들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 강도와 선 길이를 좀 더 많이 집어넣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선 길이를 20 이상, 20 이상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 또한 2는 너무 많네요. 한 1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 길이도 한 20 정도 되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나오는 정도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첼로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자, 이 첼로 모양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첫 시간에는 안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이용해서 하나하나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갖다 놓고 이 안에 넣는 것부터 연습할 겁니다. 시험 때 시간은 1시간 반이고요. 네 문제를 해야 돼요. 근데 펜툴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개인을 건드렸다가 시간을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펜툴로 만드는 거는 2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을 넘기지 않게 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이럴 때에는 정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모양 툴로 가세요. 모양 툴로 가서 모양을 하나 선택할 겁니다. 비슷한 모양을 하나 잡을 건데 잡아놓고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잡아놓고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지금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그릴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기다란 모양을 하나 잡겠습니다. 이거는 모양일까? 자, 한번 해볼까요? 힘들더라도. 그래요. 한번 해보죠. 펜 툴을 잡습니다. 펜 툴을 잡고요. 될 수 있으면 Alt 누르시고 좀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크게. 그리고 눈금선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지금 첼로 모양인데요. 첼로 모양 맨 위 있죠. 여기 부분, 맨 위가 여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당겨옵니다. 눈금선에서 당겨와서 왼쪽에 발 모양 있는 데가 있죠. 이쯤 되겠네요. 이쯤 되는 부분 놓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이만큼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이 첼로를 저는 기울어뜨리지 않을 거예요. 기울어뜨리지 않고 바로 세워서 그릴 거예요. 기울어뜨리는 건 나중에 기울어뜨릴 겁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어가 생성이 돼야 돼요.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보세요. 옵션 바를 보시면 두 번째가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가 생성되지 않아요. 첫 번째 거를 눌러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야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맨 처음에 지금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율하는 부분 먼저 안 하고 요쯤 자 여기 현의 마지막 부분 있죠. 몸통과 만나는 이 부분부터 할게요. 중앙에서부터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서 클릭 한번 할게요. 클릭 한번 했더니 바로 레이어가 생성되죠. 그 다음에 요쯤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한번 할 겁니다. 굵어진 부분에서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둥글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쯤에서 끝에 부분이 살짝 튀어나갔잖아요. 확대를 좀 할게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만큼만 할게요. 그만큼만 했습니다.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 찌그러졌죠. 그렇죠? 이거는 직접 선택 툴로 바꿔서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바꿨어요. 아까 여기 했었던 이 힘점을 밑에 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이거 있죠? 아까 여기서 나온 얘를 클릭 드래그 살짝 위로 올려서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한 거였죠. 이렇게 짧게만 나타내주면 여기가 탁 휘죠. 보이시나요? 얘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위치를.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끝을 선택해야 돼요. 끝을 클릭. 이게 중요합니다. 꼭 클릭해야 돼요. 자, 펜툴 누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펜툴 클릭했어요. 여기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끝에가 사라져요. 뾰족해진 거죠.
이 아랫부분에 다시 조금 빼서 이 아랫부분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줬고요. 됐죠? 지금 현재 창보다 이미지가 훨씬 크죠? 그죠? 그럼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는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어떤 툴이든 관계없어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클릭 드래그로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줬어요.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 이게 이만큼 나간다고 생각하고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살짝 당겨주십니다.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뾰족하게 나와야 되니까 Alt를 누른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할게요. 클릭했더니 힘점이 사라졌죠. 힘점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여기 살짝만 클릭 드래그로 살짝 뾰족하게만 만들어주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할 때 너무 꺾지 마요. 밑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살짝만 꺾이는 정도만 표현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랫부분 여기쯤이에요. 여기 부분을 클릭 드래그 오른쪽으로 쭉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 둥글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둥글게 나올 수 있도록 나타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어 볼게요. 직접 선택 툴로 얘를 클릭해서 경사 부분을 조금 길게 할게요. 조금 길게.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이거 클릭 드래그로 안으로 살짝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수 있게. 그렇죠? 아래 부분 뭐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다시 이 오른쪽 이 끝에 여기가 끝이잖아요.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할게요.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펜슬 눌러서 반대쪽에 여기니까 이거 쭉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이쪽이겠죠. 클릭, 드래그로 둥글게 나올 수 있도록 살짝 당겨줄게요.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똑같게 할 리가 있으나요? 똑같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요쯤이죠. 왼쪽에 있는 여기잖아요. 그대로 요쯤 되는 부분에 클릭 한번 할게요. 클릭 했어요. 제가 왜 클릭을 했냐면 여기는 클릭을 안 했잖아요. 여기가 끝에가 Alt 눌러서 어차피 힘점을 어차피 없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선택 눌러서 얘가 너무 기니까 긴 걸 조금 짧게 해서 왼쪽하고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경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우스 놓을게요. 이 점은 스냅 때문에 바짝 붙어서 그래요. 얘를 드래그로 약간 안으로 살짝만 넣어요. 안으로 살짝만 넣어놓고 이걸 조금 더 길게 주고 이 정도로 해준 거죠. 끝을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끝을 꼭 선택해 줘야 돼요. 펜으로 바꿔서 여기죠. 안으로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자,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면 컨트롤 Z를 꼭 해요. 일단 직접 선택툴로 이 끝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클릭됐죠?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펜 눌러서 다시 여기 부분입니다. 클릭 드래그로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직접 선택툴로 클릭해서 했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펜 툴일 때 이 끝을 가져가면 사각형에 수평선이 하나 딱 생길 건데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보일 텐데 이때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딱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면은 계속 이어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계속 이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직접 선택 툴로 클릭해서 안 되면 펜 툴로 바꿔서 끝을 한번 다시 선택해 준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측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클릭 드래그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Z하고 그냥 여기를 클릭해도 돼요. 어차피 힘점 나가는 걸 없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그냥 클릭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엔
직접 선택지로 바꿔서 이 경사를 대충 잡아주는 겁니다. 길이가 길지 않게. 얘랑 어차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대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펜툴 다시 눌렀습니다. 요즘이죠? 자, 요즘에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뾰족하게 약간 뾰족하게만 살짝 해줬습니다. 그죠? 여기보다 여기 위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직접 선택으로 이거는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좀 더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경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당겨주면 되겠죠? 살짝 당겨줬어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자, 펜툴 눌렀습니다. 여기니까 이쯤 되겠죠? 클릭 드래그로 둥글게 줄게. 둥글게 써요. 자, 이제 현 부분입니다. 현 부분. Alt 눌러서 여기 꺾이잖아요. 꺾이는 부분은 Alt 눌러서 클릭하면 펜 오른쪽에 꺾여 있는 모양이 생겨요. 인버트라고 하는데 클릭하면 한쪽 방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올라가서 약간 얇아야 되니까 클릭했습니다. 여긴 직선이죠. 그리고 살짝 오른쪽 꺾어서 둥근 부분은 없어서 그냥 클릭하고요. 위에 올라가서 클릭, 클릭, 여기도 똑같이 클릭,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서 클릭, 그런 다음에 시작 부분에 갔을 때 펜 오른쪽에 동그라미 모양이 생겨야 돼요. 그때 딱 클릭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선택지 눌러서 어디든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여기 안쪽을 클릭하는 소용이 없어요. 테두리를 클릭해야 돼요. 다 나오죠? 이런 것들 클릭 드래그로 영역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방향키를 내려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영역을 잡아서 같이 두 개의 프린트를 같이 움직이고 싶을 때 하나만 잡아서 움직일 수 있겠죠? 하나만 잡아서 이렇게 위 하나만 잡아서 이런 것들 각각 해줄 수 있다. 이제 여기도 이 부분만 클릭해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갈까요? 키보드의 방향으로 좀 안으로 들어오고 위에 거 다 잡고 왼쪽으로 좀 치우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걸 전체적으로 요만큼을 다 잡고 이렇게 영역을 다 잡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할게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좀 이동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여기 부분은 조금 더 길어질게요.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정밀하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 하는 게 얼만큼 걸려야 된다고요? 2분. 좀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설명 안 해서 한번 뚝딱뚝딱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마세요. 얘는 2분 안에 내 총 시간이 20점짜리 우리가 만들 때 총 시간이 얘는 15분 안에 끝내야 돼요. 무조건 15분 안쪽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막 5분, 10분을 쓸 수는 없다고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서 비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비활성화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를,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야 됩니다. 자, 패스에 대한 저장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이미지 선택했고요. 여기 했어요. 이동블록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원본은 X를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 시킬 겁니다. 그 전에 이 눈금선 정리를 먼저 할게요. 보기에서 안내선 지우기. 알겠죠? 자, 얘를 이 안에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클리핑 마스크 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갖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클릭하면 클리핑이 된 거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클리핑이 해제된 겁니다.
어쨌든 클릭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제 얘를 컨트롤 T 할 거예요. 컨트롤 T 해서 모서리를 잡아야 되죠? 모서리. 모서리가 안 나오면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좀 축소시킨 다음에 모서리에서 Shift 눌러서 크기를 줄이시고 안쪽에다 이 Shift 놓고 안쪽에서 클릭 드래그로 가져오는 거예요. 회전됐죠? 회전시키세요. 회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왼쪽에 갖다 놓습니다. 회전시켜서 이렇게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더 크기를 줄여야 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줄이고 싶다면 Shift만 누르지 말고 뭐까지 눌러요? Alt까지 눌러서 줄이면 좀 더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크기 조정이 끝났으면 엔터를 치면 되죠. 근데 뭣도 회전돼야 돼요. 그렇죠. 이 모양도 회전해야 되죠. 선택하고 컨트롤 T 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패스를 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얘가 다 됐으면 엔터 또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기왕 우리가 이거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모서리가 난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리는 거는 사실 위험해요. 오히려 회전하기 전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키를 이용해서 먼저 테두리를 클릭해야 돼요. 점이 보여야 돼요. 그런 후에 요 점들 상태에서 요 좌우를 여기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잡고 밑으로 내릴 거예요. 내려가죠? 내려준 겁니다. 위치를. 자, 위치 내렸더니 어때요? 여기 둥근 게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만큼을 잡아서 이 밑에 것까지, 여기 밑에 것까지 잡아서 내릴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확대할게요. 그래서 이 점을 클릭합니다. 이 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올리면 어때요?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죠. 왜요? 그냥 클릭하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바깥으로 한번 클릭해 놓고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올려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고 났더니 이쪽은 좋은데 여기 밑에가 안 맞죠? 그럼 이거는 요 힘점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밑에다 그냥 두고 이것만 조절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얘만 조절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것만 하고 얘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올려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이 점은 살짝 위로 더 올려주고 얘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고 이러한 상세 작업들을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겠어요? 무난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에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둥근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차후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됐죠? 꼭 어떻게 해요? 비활성화. 아마 이 부분 지금 우리 같이 하긴 했는데 많이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한번 해보죠.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해서 위치를 잡아서 놓고요. 엔터. 그 다음에요. 비활성화된 거 확인하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모양 보면요. 셀로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셀로 모양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죠. 몇 번 이미지 집어넣었죠? 2번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너 내부 그림자가 있고요. 3픽셀짜리 선이 있어요. 이미지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고요? 모양에다가. 에펙트 들어가서 선부터 갈게요. 선. 이렇게 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픽셀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색깔.
색상을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래서 이 색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색이 FFCC00, FFCC00 맞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부 그림자를 선택하면 이제 안쪽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거예요. 확인합니다. 근데 세워놓고 해야 어느 정도 대칭이 맞아요. 만약에 이걸 기울어 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셨다면 아마 이거 많이 찌그러졌을 거예요. 오히려 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로 얘 크기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조금 더 작게. 당연히 쉽게 눌러야 됩니다. 비례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엔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패스로 저장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먼저 위에 있는 이미지부터 크기 조정을 할까요? 선택하세요. 컨트롤 T 하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거 하나 맞춰 놓고 하도록 하죠. 밑에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 색깔 보고서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맨 밑에 빨강이 보이죠? 그 다음에 시안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줬습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위는 조금 더 내리고 올리고는 여러분들 판단하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하얀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구색 나오고요. 나왔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엔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활성화 시키세요. 활성화 시켰죠? 그리고 나서 패스로 가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 여기다 써주세요. 셀로 모양이라고 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생겼죠? 레이어로 돌아오세요. 자, 다른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다른 레이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 가보세요. 그럼 저장한 것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요. 만약에 저장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분명히 비활성화 됐는데도 이건 자국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런 자국이 보여요. 이 자국을 없애는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알파벳 H 누르면 이 작업이 사라집니다. 컨트롤 H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번에는 파일에 여기에서 세 번째 이미지 여기 할게요. 액자죠? 액자를 잘 가져와야 돼요. 액자를 잘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빠른 선택으로 하셔도 됩니다. 빠른 선택으로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가져가서 따라 나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잘 잡아주는데 어느 경우에 잘 잡아주냐 이 안쪽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잘 잡아주냐면 좌우의 경계선이 확실할 때 그럴 때 깔끔하게 잡아줘요. 두 번째 방법은 좀 설명해 드리는데 컨트롤 D는 컨트롤 알파벳 T는 영역 해제예요. 여기 보시면 올가미 툴이 있어요. 올가미 툴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다각형 올가미라는 게 있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자, 이 올가미 끝 포인트를 이 액자의 모서리 부분에 딱 가져가서 클릭. 아니면 클릭이에요. 여기다 놓고 클릭. 정확하게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클릭. 이렇게 직선이나 각이 져 있는 형태의 개체를 잡을 때 사용할 때 제일 좋은 게 다각형 올가미 툴이에요. 마지막 시작 부분에 갖다 놓을게요. 다각형 올가미 툴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그때 클릭하면 전체 이동 툴로 클릭 드래그로 그대로 가져올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클릭 드래그로 가져올 때 이동 툴로 가져올 때 가위 모양이 꼭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위 모양을 확인하시고 가져오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 원본은 X 눌러서 없앨 겁니다. 자, 지금 밑에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얘 가져올 때 여기를 클릭했다면 얘는 아마 이 안에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얘도 클리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갖고 오면은 얘가 그냥 맨 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얘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돼서 올라갔다. 클리핑 돼서 올라갔다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또는 Alt 눌러서 경계에서 클릭하면 이 모양일 때 클릭하면 빠져나와지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레이어의 구조나 클리킹 됐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클리킹을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 좀 익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컨트롤 T로 Shift 눌러서 모서리에서 클릭 드래그로 만들고 회전을 좀 시킬게요. 뒤에 배경을 보면서 얘 크기나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배경을 보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될지 판단해서 크기를 맞추셔야 돼요. 다 됐으면 하고요. 3번 이미지는요. 외부 광선이 들어갔어요. X에 들어가서 외부 광선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네, 외부 광선이 들어갔습니다. 이 양과 조절 또한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음표. 자, 모형 그림이다. 화살표 들어가야죠. 그림이 너무 작다면 작은 축소판이 아니라 큰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좀 크게 봤으면 좋겠고요. 몇 개 안 나왔다면 옵션 단추 눌러서 모두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다 나오겠죠. 박상기호의 밝음표 선택했고요. ESC 또는 더블 클릭.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들어갑니다. 그래야 크기가 찌그러지지 않겠죠? 자, 갖다 놨는데 레일가 안 생겨요. 자, 컨트롤 Z. 왜 안 생길까요? 여기도 보세요. 두 번째 거는 레일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하셔야 Shift 눌러서 클릭 들어갈 때 레이어가 생성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비활성화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크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컨트롤 T 했을 때 얘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했던 이 첼로가 선택된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H를 안 누르신 거죠. 컨트롤 H가 그 자국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크기 조정이나 회전이 됐으면 잡아주시고요. 크기도 조금 더 작게 이 정도면 되겠네요. 엔터. 여기에 효과 집어넣겠습니다. 음표의 색깔이 있죠. 여기서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색깔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요. 음표가 두 개 있죠. 이쪽에도 있잖아요. 이쪽에도.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했고요. 요 화살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안쪽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야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뜹니다. 위에 거는 뭐라고 했죠? 투명. 밑에 거가 색깔이죠. 클릭 한번 한 다음에 색상에서 클릭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색상은 다 잡고 첫 번째 색은 FF6000이네요. 확인. 두 번째 색은 여기죠? 여기죠?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위치는 FF0이요.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하나 선택했을 때 왼쪽이 0이고요. 이 오른쪽이 100이에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는 100, 2, 0이 되겠죠? 얘가 움직여주면 안 돼요. 위치가 바뀝니다. 네,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죠? 네, 그림자 효과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거네요. 그렇죠? 이거 선택하시고 하나, 만약에 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클릭 들어가잖아요. 얘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레이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컨트롤 Z 하기. 자, 그러면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되긴 하는데 여기 있는 효과를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볼까요? 효과를, 여기 있는 효과를 다
가지고 가면서 세련이 생기죠? 이거 왜 그런다고 했죠?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비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 시켰죠, 한번. 그리고 나서 되겠죠? 그럼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롭게 만드는데 여기 위에 보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고 없애 놓고 하셔도 돼요. 단 얘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는 꼭 확인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눌러서 넌 스타일을 집어넣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돼요. 맞죠? 컨트롤 Z. 두 번째는 여기를 지금은 이제 이걸 활성화 시킬게요. 활성화 시키면 바뀌었죠, 얘가? 그리고 비활성화 시킬게요. 자, 원래 이 상태가 됐던 거죠. 잘못했으니까. 클릭 를 했습니다. 효과를 다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비활성, 넌 스타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느 방법이 됐던 간에 작업 도중에 활성화 시켜버리는 일은 없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표로 위치 잡고 컨트롤 T, 쉬프트 눌러서 이 회전 원하는 위치에 잘 갖다 놓고요. 그냥 된다. 자, 얘는 그냥 색깔이 있으니까요. 그냥 색깔 집어넣을게요. 색깔은 비활성화된 상태여야 됩니다. 자, 색깔 더블 클릭 해서 색깔 집어넣을게요. 제가 자꾸 비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비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또 잘못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림자.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글자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텍스트 툴 눌렀고요. 글자가 시작될 때는 이쯤 되네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렇죠? 글자체 볼게요. 맞고요. 골드체 맞고요. 아닌 분들은 바꾸시면 됩니다. 글자체와 글자 스타일. 글자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30이네요. 30 엔터 꼭 쳐야 되고요. 여기도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다면 얘 색깔은 글자 색깔은 크게 뒤 배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엔터. 입력이 다 끝났으면 무조건 이동 툴. 입력이 끝났으면 이동 툴 하시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딱 왔는데 나는 행과 행 사이가 조금 더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텍스트 툴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문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문자 달락, 문자 달락, 문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떴죠? 여기가 행간이에요. 클릭해서 한번 30을 눌러볼게요. 좁혀졌죠? 그러면 더 띄우고 싶다. 60 엔터. 직접 쓰셔도 됩니다. 더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조금만 더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요거 화살표 2개짜리 눌러서 숨겨주면 됩니다. 이게 문자에 대한 거고 이게 단락에 대한 겁니다. 문단에 대한 사용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달라붙어요. 그걸 가지고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FX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갔죠? 자, 요 그라디언트 펜키를 클릭한 다음에 밑에 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집어넣을게요. 이 색깔은 첫 번째가 0009, 두 번째 끝에 더블 클릭해서 이 색깔은 FF00.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색깔을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는 FF000. 마우스로 갖다 대면 손 모양이 뜨죠. 손 모양이 떴을 때 클릭을 한번 할 겁니다.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밑에 어떻게 나왔죠? 위치가 59라고 나왔죠. 50이라고 주세요. 정 가운데 50.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색깔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클릭한 다음에 50 썼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 들어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또 잘못 클릭하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 드래그 밑으로 빼버리세요. 잡아 당기면 사라집니다. 다시 선택하고 50인 거 확인되셨죠? 여기를 더블 클릭 제대로 하셔도 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여기 색상을 클릭하셔도 돼요. 하나 들어가시죠. 여기는 FF 0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하나가 더 있죠? 예. 선이 있어요. 2픽셀짜리 하얀색. 이 선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여기를 2픽셀로 만들 때 색깔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만들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 1작업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지금 문제 유형 4번, 5번, 6번을 할 건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요 펜 작업을 이용해서 쭉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시간에 하나씩 했는데요. 앞으로는 시간에 한 개 반에서 2개 이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쫓아오시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동을 할 때 이동 툴을 누른다. 그 다음에 글씨를 다 쓰고 나서는 이동 툴을 눌러서 움직인다. 그리고 오늘 했던 펜 툴의 사용 방법들 앞으로 잘 드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시간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첫날 때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시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